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구리 수요가 늘어나서 구리가 선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구리 수요 사용량이 엄청나거든요. 구리 관련된 수혜를 보는 것도 있는데 얘는 방산주로도 엮이거든요. 중동 전쟁 이슈가 커지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좀 커다란 게 나와줬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또 이 전쟁 이슈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미장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개장을 하면서 일본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도 장 시작하자마자 크게 떨어뜨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예탁금 자체도 오늘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예탁금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최근 유가 자체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변동성 자체가 위아래로 상당히 크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WTI뿐만 아니라 두바이유나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많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좀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전쟁 이슈는 너무나도 이제 많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단발성으로 쇼크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일단 미증시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증시가 무너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쇼크성으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단발성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산발적인 전쟁 이슈,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 가격 자체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금 사놓으신 분들은 금값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래서 금테크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벌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또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요동치기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 가격도 올라갔다. 그리고 강달러 기조로 갔다. 근데 이제 강달러 기조로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일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기조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 기조로 갈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100선 아래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출렁이긴 했지만 저는 이게 이제 유가에 막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출렁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70불 아래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70불 아래로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다운되는 과정 안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발표했던 한국의 CPI라든지 PPI, 그리고 미국의 CPI와 P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이제 물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큽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점을 낮추면서 추세 자체를 계속 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보다 이번 달 유가는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PPI와 CPI는 어떤 이제 측면을 보일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보다 이때가 유가가 더 떨어져 있고, 이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떨어져 있단 말이죠. 유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가 걱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사실 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를 변동시키는 데 압박을 받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도 목표한 물가치를 다 달성을 했다.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소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큰 기조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결국 주식시장으로 저는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에는 뭐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예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눈에 띌 만큼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신용이 다 털리고 예탁금이랑 같이 이제 쫙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왔었는데 이때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이 쭉 빠져나갔죠. 21년 중순부터 22년도까지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한 해고요. 23년에서 24년도가 사실상 돈이 빠져나간 그 상황 안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래로는 앞으로 유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는 과정 안에서 돈이 더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돌발악재 터지면서 막 난리 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요 박스권 상단으로 증시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유의미한 유입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상승이 거기에 따라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된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지수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과정 안에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불경기를 명분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수는 중간중간 쇼크성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가 굉장히 좋지는 않잖아요. 불경기 이슈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해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것이 좋겠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다시피 뷰티 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의료 뷰티도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코스메틱 화장품 절대적인 그 화장품도 있고 뷰티 디바이스도 있고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뭐 의료 뷰티라든지 예를 들면 뭐 보톡스라든지 피부 리프팅, 피부과 시술 관련된 뭐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뷰티 쪽 뭐 파마리서치나 휴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 뷰티뿐만이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뷰티 기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있죠. 뭐 실리콘2라든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많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 뷰티 쪽은 휴젤 파마 리서치가 저는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뷰티 디바이스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APR 같은 종목이 저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야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이제 휴젤 파마 리서치가 가장 이제 탑픽으로 꼽고 싶은 의료 뷰티 쪽입니다. 뷰티 쪽에서는 이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는 여러분들 테슬라 인도량 이슈도 있었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호경기로 가게 되면 이제 매출은 증대될 수밖에 없고 판매량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불경기다 뭐다 하면서 자동차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호경기로 나아가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동차라는 거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다시 또 이제 좋은 구간으로 접어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럴 때 잘 이제 좀 갈무리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을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자동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알만한 내가 좀 안전하게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현대차랑 이제 기아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에 있어서 지금 혁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기차 캐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가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도 지금 ESS에서 엄청나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볼 때는 내가 이제 우량주나 혹은 안정적인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그냥 현대 기아차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솔직히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괜찮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번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너무 많이 해먹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올라갈 때 좀 주가를 견인할 만한 대표적인 그 키포인트 이슈가 키워드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와 ESS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 FT
L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얘가 대장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올라가고 나서 다시 조정 주고 반등 주는 상황인데, 재물을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마진율 자체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제 하이브리드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형 확장과 더불어서 성장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기대된다. 그리고 ESS라고 하면 역시 서진 시스템이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 쓰고 나서 신고가 패턴을 쓴 다음에 요 매물대 신고가 쓰고 올랐다가 조정 주고 지지받고 반등 주는 자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영상에다가 분석 영상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분석 영상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 주시면은 거기에 서진 시스템 설명 자세하게 해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 잠깐 보자면은 현재 시총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ESS 분야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한국에 있어서는 저는 ESS 쪽으로는 대장주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 보면은 저는 코리아 FT가 대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매출이 거의 더블 나려고 하는 과정이죠. 한 7천억대에서 1조 3천억대 올해, 내년 1조 8천억, 내후년 2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일단 외형 확장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490억에서 1600억, 2100억, 3000억으로 늘어납니다. 적자에서 순이익은 1100억, 1600억, 2280억.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진율 자체도 영업이익률이 6%대에서 12%, 12%, 12.3%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순이익률은 마이너스에서 8%대, 그리고 이제 내후년엔 9%대까지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마진율 자체도 너무나도 개선폭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상승 랠리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외형 성장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또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뷰티 쪽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 의료 뷰티 쪽에서 제가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를 워낙에 좋게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TNL이라는 종목도 몇 번씩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박스권 그리면서 저는 우상향 패턴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TNL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총이 6천억도 안 하는데 내후년에 순이익이 700억대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30%대, 순이익률이 20% 후반대를 기록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지금 딱 신고가 쓰는 패턴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NL이라든지 뭐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코리아 FT 다 이제 신고가 쓰는 패턴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나 휴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중국 시장의 호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새롭게 이제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중국 시장 자체가 지준율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 여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좀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잘 나갔었죠. 뭐 다우, 나스닥 이런 애들은 원래 이제 잘 나갔었고,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괜찮았는데, 솔직히 이제 뭐 일본은 그간 잘 나갔다가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는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안 좋았고, 근데 최근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게 바로 중국 증시예요. 뭐 지금 국경절 연휴기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그 직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거의 그냥 수직으로 떡상하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상해, 심천, 뭐 지금 항생 엄청난 속도로 중화권 증시가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뛰어나면서 돈이 그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증시 올라가면서 수혜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중국 기업에 대해서 국내 상장한 기업들 인식이 솔직히 좋나요? 투자해서 좋은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재무 관련해서도 솔직히 신뢰도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닥터코퍼라고 하는 굴이라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이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도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구리 수요가 늘어나서 구리가 선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또 이제 구리 수요, 구리를 이제 사용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구리 가격이 미리 올라갈 것 같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구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국이 이제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면 구리 가격이 잽싸게 튑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산업 패러다임 자체적으로도 이제 구리가 에너지 전달 매개체로서 워낙 대표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원래도 사실 5월달 정도에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오르면서 고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발 호재 이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중화권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도 오르긴 할 겁니다. 결국 글로벌적으로 다시 완화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솔직히 이제 너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이구산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무게감이 떨어져요. 요즘에 솔직히 우량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 더 잘 가는 경향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구리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때는 저는 조금 무게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풍산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구리 관련된 수혜를 보는 것도 있는데 풍산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방산주로도 이제 엮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이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전쟁 이슈가 이제 또 터지면서 사실 지금 방산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풍산에 있어서.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에는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있고 방산 리스크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화권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불경기에서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가니까 글로벌 경기가 혹경기로 나아가겠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 수요는 어차피 앞으로 높아질 것이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풍산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풍산이 사실 풍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5월 달에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얘도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똑같이 5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졌습니다. 이때 5월 달에 고점 찍고 구리도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8월 초에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풍산도 8월 초에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실제로 얘네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총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구리도 이제 만들지만 동합금 이런 걸 이제 만들지만 탄약 부분품, 추진 화약, 탄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방산주로 엮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리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신고가 패턴을 써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재무적으로 제가 마진율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원자재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글로벌적으로 그 원자재가 올라갈 수 있겠다, 가치가 높아지겠다를 판단해야 하는데 구리의 이제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혹경기가 올 거니까요. 언젠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매출이 4조대에서 이제 5조 초반까지 내후년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이제 2천억대 1,500억대에서 이제 거의 3천억대 후반에서 2천억대 후반까지 마진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진율이 올라가긴 하는데 내후년까지 막 굉장히 마진율이 속도를 내면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후장대 산업들은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들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나 중후장대 산업들, 자동차, 조선 이런 데는 마진율이 그렇게 크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풍산, 방산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눈여겨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중국 경기 회복이 나올 것이고,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도 결국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이미 처음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할 거거든요.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앞으로도 더 할 거거든요.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글로벌 경기도 점차 차츰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구리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구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풍산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지정학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 수혜까지도 우리가 풍산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풍산이 지금 밸런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미루어 봤을 때 투자 매력도가 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검색시계도 이제 포착이 됐고 신고가 패턴을 쓰는 종목입니다. 2017년도 당시에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2017년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장이었습니다.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요. 2010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가 온 건데 신고가 패턴을 쓰면서 한번 지금 횡보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 안에서 추후에 방산과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만한 풍산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가지고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인생 주식으로서 풍산 대표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알람 버튼과 같이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